불이 꺼진 공장이 더 많은 차를 만들어냅니다. 사람이 없는 라인이 더 정확하게 돌아갑니다. 땀 흘린 노동자가 줄어들수록 주가는 오히려 올라갑니다.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당연하게 믿어온 공식, 열심히 일하면 먹고 살 수 있다는 그 공식이 지금 이 순간 조용히 그리고 아주 빠르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저도 처음 이 뉴스를 봤을 때 솔직히 이런 생각부터 들었습니다. 설마 우리 일은 아니겠지. 저 공장 얘기잖아. 근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건 이미 시작된 이야기입니다. 남의 공장 얘기가 아닙니다. 울산, 대한민국 자동차 산업의 심장입니다. 수십 년간 이곳에서 용접 마스크를 쓴 노동자들이 한 땀 한 땀 차체를 이어 붙였고 그 손끝에서 현대차가 세계 시장을 두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공장 한쪽에서는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약 1조 원이 투입된 하이퍼캐스팅 공장이 들어서고 있는 겁니다. 수백 번의 용접 공정을 단 한 번의 압착으로 끝내버리는 기계, 6,000톤 이상의 압력으로 차체를 통째로 찍어내는 이 설비 앞에서 숭령공의 25년 경력은 더 이상 경쟁력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은 단순한 산업 뉴스가 아닙니다. 로봇과 자동화가 내 일자리를, 내 자녀의 일자리를, 그리고 내 노후 자산이 담긴 이 나라 제조업의 허리를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그리고 이 거대한 파도 앞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를 이야기합니다. 끝까지 보시면 뉴스를 보는 눈이 달라지실 겁니다. 자, 그럼 진짜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딱 하나만 짚고 가겠습니다. 이게 왜 지금 이 시점에 터진 얘기냐고요? 사실 이건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이야기가 아닙니다. 씨앗은 훨씬 전에 뿌려졌어요. 내연기관차 한 대를 만들 때 들어가는 부품 수 알고 계세요? 약 3만 개입니다. 3만 개. 볼트 하나, 부시 하나, 게스킷 하나까지 전부 사람의 손을 거쳐야 했죠. 그 3만 개의 부품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일자리였고, 누군가의 월급이었고, 누군가 아이 학원비였습니다. 그런데 전기차로 넘어가면 어떻게 되냐고요? 절반입니다. 절반. 엔진이 없으니 엔진 부품이 없고, 변속기가 없으니 변속기 부품이 없고, 배기관이 없으니 배기 부품이 사라집니다. 엔진을 구성하는 수천 개의 부품이 통째로 증발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집 얘기라면 어떻게 들리십니까? 내 아이가 자동차 부품화 회사에 취직하고 싶다고 한다면 10년 뒤에 그 자리가 남아있을까요?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게 바로 그 얘기입니다. 전체 생산의 10%를 전기차로 전환하면 고용이 17% 줄고 20%를 전환하면 30%가 준다는 분석이 이미 나와 있어요. 생산 비중보다 고용 충격이 훨씬 더 크게 온다는 얘기입니다. 이 정도 이야기, 남들보다 한 발 앞서 알고 싶으시다면 지식 한방 구독 꾹 눌러두시고요.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부품 수가 줄어드는 것, 이건 사실 서막에 불과했어요. 현대차가 꺼내든 진짜 카드는 따로 있었습니다. 부품을 줄이는 게 아니라 아예 조립 공정 자체를 없애버리는 것. 바로 하이퍼캐스팅이 그 카드입니다. 하이퍼캐스팅. 이름부터 심상치 않죠? 여러분, 아파트 공사 현장 한번 떠올려 보세요. 철근 하나하나 세우고 거푸집 짜고 콘크리트 부어가며 층층이 올리던 방식. 자동차 차체도 똑같았습니다. 강판 수십 장을 수천 개 구멍 뚫어가며 이어붙이고 숭령공들이 한 점 한 점 녹여서 완성하는 방식. 이 기술 하나 제대로 익히는데 짧게는 5년, 길게는 10년이 걸렸습니다. 그 손끝이 곧 경쟁력이었고 그 경쟁력이 곧 일자리였죠. 하이퍼캐스팅은 이 구조를 통째로 뒤집습니다. 거대한 금형틀에 특수 알루미늄 합금을 붓고 6,000톤 이상의 압력으로 한번 눌러버리면 차체가 통째로 찍혀 나옵니다. 공정이 줄어드는 게 아닙니다. 공정 자체가 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숫자로 보면 더 실감이 납니다. 테슬라가 같은 방식인 기가 캐스팅을 먼저 도입했는데요. 기존에 171개였던 차체 부품이 단 2개로 줄었습니다. 2개요. 생산 비용은 30%부터 40%까지가 절감됐고 용접과 조립을 담당하던 로봇만 수백 대가 공장에서 거쳐나갔습니다. 로봇도 이렇게 줄었는데 사람은 말할 것도 없겠죠. 현대차가 약 1조 원을 투자해 울산에 하이퍼캐스팅 전용 공장을 짓기 시작한 건 이 숫자를 보고 난 뒤입니다. 선택이 아니라 생존이었어요. 안 하면 테슬라한테, 중국 전기차한테 원가 싸움에서 처음부터 지는 구조니까요. 그리고 이건 현대차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도요타, 폭스바겐, 볼보, 포드.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전부 같은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어요. 이건 한 회사의 경영 판단이 아니라 산업 전체가 가는 방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딱 하나 이상한 장면이 있어요. 공장이 이렇게 효율적으로 바뀌는데 그 효율의 청구서가 정작 누구한테 날아가고 있느냐는 겁니다. 공장 밖 풍경을 보시면 뭔가 이상하다는 걸 바로 느끼실 겁니다. 공장 밖 풍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2025년 9월 울산 현대차 공장 본관 앞 42,000여 명의 조합원 중 86%가 파업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7년 만에 파업이었어요. 노조 지부장은 단상에 올라 외쳤습니다. 공정 분배, 정년 연장, 통상임금 확대. 사측은 유감스럽다며 맞섰고 언론은 또 시작됐다는 식으로 보도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냥 또 임금 싸움이겠거니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번 파업의 이면에는 단순한 임금 인상 요구 그 이상이 있었습니다. 정년 연장 요구 왜 나왔는지 아십니까? 하이퍼캐스팅이 들어오면 공정이 사라지고 공정이 사라지면 사람이 남습니다. 남은 사람들 중 상당수가 재배치될 곳을 찾지 못할 수 있어요. 그 두려움이 파업 구호 뒤에 조용히 깔려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같은 시각 여의도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울산 공장 앞에서 깃발이 흔들리는 그 순간 증권사 리포트들은 현대차를 향한 투자 의견을 일제히 올려잡고 있었어요. 하이퍼캐스팅 도입으로 인건비 구조가 개선된다, 생산 원가가 낮아진다, 이익률이 올라간다. 한마디로 사람이 줄면 주주 이익이 늘어난다는 계산이 시장에 퍼진 겁니다.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이게 이상한 겁니다. 공장 앞에서는 눈물이 나오고 여의도에서는 환호가 나옵니다. 같은 날 같은 소식을 보고 나온 반응이에요. 누군가의 밥그릇이 줄어드는 것이 누군가의 포트폴리오를 키우는 구조, 우리가 당연하게 받아들여온 이 구조가 사실은 전혀 당연하지 않다는 걸 이 장면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잔인하다고 느끼십니까? 저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이게 현실입니다. 우리 모두의 현실이에요. 그리고 이 흐름은 현대차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 전체의 절반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절반이 어쩌면 더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가 진짜입니다. 여러분, 잠깐 생각 전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도 이 부분을 정리하면서 처음엔 단순하게 봤는데 들여다볼수록 생각이 복잡해졌습니다. 현대차 그룹이 보스턴 다이내믹스라는 회사를 갖고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미국의 로봇 전문 기업인데 이 회사가 만든 휴머노이드 로봇이 바로 아틀라스입니다. 사람처럼 두 발로 걷고 뛰고 물건을 짚고 심지어 공중 제비까지 돕니다. 그리고 이 아틀라스가 지금 미국 조지아주에 있는 현대차 공장에서 시범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일자리를 없앤 바로 그 회사의 로봇이 공장 현장에 들어가기 시작한 겁니다. 섬뜩하죠? 저도 처음엔 그랬습니다. 그런데 잠깐 다른 장면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전기차 화재 현장을 생각해 보세요. 배터리가 불붙으면 1000도가 넘는 열기가 쏟아집니다. 일반 화재와 달리 물을 아무리 부어도 쉽게 꺼지지 않아요. 소방관들이 몇 시간씩 현장에 붙어 있어야 하는데 그 열기 속에서 인간의 몸이 버틸 수 있는 시간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여기에 무인 소방 로봇이 투입됩니다. 인간 소방관이 들어갔다면 목숨을 걸었을 그 자리예요. 광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하 수백 미터, 유독 가스가 가득 차 인간이 단 몇 분도 버티기 어려운 그 공간에 탐사 로봇이 들어갑니다. 수술실도 그렇죠. 다빈치 수술 로봇 들어보셨죠? 사람의 손은 아무리 숙련된 외과이라도 미세하게 떨립니다. 하지만 로봇 팔은 0.1mm 단위로 정밀하게 움직입니다. 열, 압력, 정밀도. 인간이 본질적으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극한 환경에서 로봇은 인간을 대체하는 게 아니라 인간이 갈 수 없는 곳을 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로봇들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밥그릇을 빼앗는 적일까요? 아니면 목숨을 지켜주는 동료일까요? 사실 역사를 보면 이 질문에 이미 한번 답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피로 쓰인 답이요. 19세기 초 영국, 산업혁명의 불길이 번지던 그 시절, 방직기가 공장에 들어서기 시작했습니다. 수십 년간 실을 짜온 숙련공들의 손이 하루아침에 필요 없어졌어요. 분노한 노동자들이 밤마다 망치를 들고 공장으로 몰려갔습니다. 기계를 박살냈습니다. 공장에 불을 질렀습니다. 러다이트 운동입니다. 영국 정부는 군대 1만 2,000명을 풀어 진압했어요. 나폴레옹 전쟁에 보낸 병력보다 더 많은 군대를 자국 노동자에게 쏟아부은 겁니다. 그리고 결국 기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운동이 완전히 실패한 건 아니었어요.
노동자들이 거리로 나온 그 분노가 결국 노동조합의 합법화를 이끌어냈고 단체 교섭권을 쟁취해냈으며 이후 영국 노동당의 씨앗이 됐습니다. 기계를 막진 못했지만 기계가 만든 이익을 어떻게 나눌지에 대한 싸움에서는 이긴 겁니다. 우리가 지금 마주한 장면 낯설지 않으시죠? 울산 공장 앞에서 깃발을 드는 노동자들. 어쩌면 우리 모두는 지금 1800년대 영국 노동자들과 똑같은 자리에 서 있는지도 모릅니다. 기계를 막을 순 없었습니다. 그때도, 지금도. 그렇다면 막을 수 없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어떻게 이 파도를 건너야 할까요? 여러분, 사실 저도 이걸 정리하면서 계속 그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졌습니다. 그리고 세 곳에서 실마리가 보이더라고요. 해답의 실마리가 세 곳에서 동시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협동 로봇입니다. 여러분, 로봇이라고 다 사람을 밀어내는 게 아닙니다. 사람 옆에 나란히 서서 함께 일하는 협동 로봇, 이른바 코봇이 있어요. 독일과 일본 제조 현장에서는 이미 사람이 판단하고 로봇이 반복 작업을 처리하는 협업 구조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사람이 로봇을 학습시키고 관리하는 새로운 역할이요. 지켜봐야 할 건 이 모델이 우리 제조 현장에 언제, 어떻게 안착하느냐입니다. 두 번째는 로봇세입니다. 로봇이 일하면 인간이 낼 소득세가 사라집니다. 그 세수는 누가 메워야 할까요? 빌 게이츠가 일찍이 주장하고 유럽 의회에서도 논의됐던 개념입니다. 로봇을 도입해 이익을 얻는 기업에게 세금을 매겨 그 재원으로 실직 노동자를 재교육하고 사회 안전망을 구축한다는 아이디어예요. 우리 사회가 앞으로 이 단어를 얼마나 자주, 얼마나 진지하게 꺼내느냐를 하나의 신호로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투자 흐름입니다. 현대차그룹은 향후 4년간 미국에만 약 37조 원을 투자하고 연간 3만 대 규모의 아틀라스 생산 공장을 짓겠다고 했습니다. 37조 원. 이게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읽는 사람과 그냥 흘려보내는 사람의 3년 후 자산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로봇 부품, 협동 로봇, AI 제조 플랫폼. 여러분, 이 흐름에 올라탄 기업들이 어디 있는지 지금부터 관심을 가져두시길 권해드립니다. 오늘 이야기를 하나의 문장으로 압축하면 이렇습니다. 로봇은 인간의 적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인간의 친구라고 단언하기도 어렵습니다. 로봇은 도구입니다. 그런데 이 도구를 누가 쥐고 그 도구가 만들어내는 이익을 누가 가져가느냐에 따라 이 시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1800년대 영국 노동자들이 기계를 박살냈을 때 기계 자체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기계가 만든 이익을 자본가들이 독점하는 구조가 문제였어요. 지금 울산 공장 앞에서 깃발이 흔들리는 이유도, 여의도에서 환호가 터지는 이유도 결국 같은 뿌리에서 나옵니다. 누가 이 기계 경제의 과실을 가져가느냐는 질문이요. 시대를 거스를 순 없습니다. 하이퍼캐스팅 공장은 돌아갈 것이고 아틀라스는 공장 바닥을 걸을 것입니다. 불 꺼진 공장은 더 많은 차를 만들어낼 것이고 그 차를 타는 사람들은 로봇이 조립한 차라는 사실을 모른 채 핸들을 잡겠죠. 하지만 이 흐름 속에서 우리가 어떤 질문을 던지느냐는 우리가 정할 수 있습니다. 로봇이 만든 세상에서 인간은 무엇으로 존재 가치를 증명할 것인가? 기계가 땀을 흘리는 시대에 땀 흘린 사람은 어떤 대접을 받아야 하는가? 그 답은 공장 안에 있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보신 여러분, 각자의 머릿속에 그리고 우리 사회가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꼭 남겨주세요. 로봇이 내 일자리를 빼앗을 것 같다. 혹은 오히려 기회가 될 것 같다. 딱 한 줄만이라도요. 여러분의 한 줄이 다음 영상 주제가 됩니다. 지식 한방이었습니다.